신부가 사라진 결혼식장, 그 자리에 남은 건 신랑의 침묵뿐이었는데요. 그 침묵 뒤에 숨어 있던 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무게와 감출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이 술렁이던 그날, 지혁은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방의 시선이 그를 파고들었지만 놀람보다 먼저 스친 건 체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닌 합의라는 것을. 서로의 필요를 위해 손잡은 거래, 감정을 지운 계약. 그는 그렇게 하면 덜 아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진 건 계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정은 서류 한 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혁의 동생 지화는 결혼식 직전 보아가 남긴 문자를 여전히 손에 쥔 채였습니다. 나 그 사람에게 가요. 이 한 줄 때문에 지화는 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제 형 같지도 않아. 짧은 말이었지만 지환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존경했던 형이, 누구보다 든든했던 형이 무너져 내린 순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혁의 오랜 친구 성재에게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성재는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숨길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홀 안에서는 지혁의 아버지 상철이 폭발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저 꼴을 보고도 결혼할 생각을 해? 사내 자식이 정나처럼 살기 싫었으면 돈에 팔려가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이놈아. 목소리는 천장을 울릴 만큼 컸고 분노로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책임으로 살아온 아버지였기에 아들이 선택한 길이 배신처럼 다가왔던 겁니다. 화와 함께 아버지로서 아들을 그런 자리에 내몬 스스로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혁의 어머니 다정은 남편을 붙잡으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다정은 알았습니다. 남편의 분노 속엔 체면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후회와 두려움이 들어있다는 걸요. 결혼식 이후 지혁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술집을 전전하며 새벽까지 술에 취했고 낯선 모텔방에서 쓰러져 잤습니다. 며칠 만에 거울 속 얼굴은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초췌하게 꺼져버린 눈빛, 무너져 내린 어깨.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껍데기야. 사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제 뭐가 남은 거지. 지혁의 여동생 수빈은 그런 오빠에게 다가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일이야? 수빈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가 설명조차 못할 만큼 깊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곁에는 성재가 있었습니다. 성재는 친구를 위로하면서도 시선은 은호를 향했습니다. 그는 지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너져도 돼. 내일은 같이 일어나자. 하지만 속으로는 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성재는 오래전부터 은호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지혁을 향한 은호의 감정을 알기에 끝내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혁이 무너져 내린 지금 감춰왔던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붙잡으면서도 은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더는 감출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집으로 돌아온 뒤 문서 한 줄조차 끝내 읽지 못했습니다. 이미 지혁에게 실망했고 짝사랑은 끝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무너져 내린 지혁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꼴 좋다. 그렇게 스스로 말했지만 연민은 느리게 스며들며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은호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끝까지 봤을까? 미워해야 마땅한데 왜 이렇게 흔들리지? 그리고 동시에 성재가 떠올랐습니다. 무너져가는 지혁 옆을 묵묵히 지키던 그의 눈빛. 은호는 그 따뜻함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혁과 성재 두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하게 갈라졌습니다. 집안의 저녁 식사 자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정히 끓인 국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숟가락 소리가 간간히 울렸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택했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상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다 틀릴 수 있다. 하지만 틀린 채로 서 있지는 마라.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끝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 그 무게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떨리게 했습니다. 밤이 깊자 은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눈가를 스쳤습니다. 끝났다고 믿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 도무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성재의 배려와 시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은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두 사람 모두에게 흔들리는 거지? 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성재와 지혁은 외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혁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는데 약속은 꼭 필요한 사람이 제일 못 지키더라. 나도 보아도.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예측 불가야. 계약으로는 막을 수 없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눈빛은 은연중에 흔들렸습니다. 친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은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밤 지혁은 거울 앞에 서서 결혼식에서 맸던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서랍 속에 접어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합의가 무너졌다면 합의부터 정리하자. 감정은 그 다음이다. 눈빛에는 절망과 다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창가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내 손으로 접어둘게요. 그러나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은호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6화는 그렇게 끝납니다. 무너져가는 지역, 분노와 미안함에 사로잡힌 상철, 형을 더 이상 형으로 보지 못하는 지완, 혼란과 불안 속에 흔들리는 수빈, 그리고 지역과 은호 사이에서 흔들리며 자신의 마음까지 드러내기 시작한 성재. 삼각관계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